여러분, IMF 국제통화기금이 인플레 공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한 번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의 뜻을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인 IMF는요, 인플레에 대한 경고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크리스틴 기오르기에바 IMF 총재입니다. IMF 총재는요,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격을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일시적인 말에 지금 사실은 공격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일시적은 당연히 아니라는 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여기도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충격을 준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만큼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IMF는요 인플레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IMF 자체 보고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총재가 나서서 연설을 할 때도 나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IMF 고위 직원으로부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전 세계가 이미 인플레이션 공포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나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기오르기에바 총재가 내세운 반복적인 인플레이션 충격.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의 폭등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그 격화의 결론은요. 결국 말입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 수출 안 한다예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수출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죠. 유가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4월 2일 기준입니다. 30.48%가 올랐잖아요. 제철용 원료탄은 31.13%가 올랐고요. 뭐 나프탁은 에틸렌이거든 알루미늄이든 니켈이든 아연이든 납이든 안 내려가요. 심지어 말입니다. 니켈은 58.22%나 오를 정도로 충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식량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식량까지도. 이게 에너지나 광물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식량까지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오른다.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식량 가격 지수 추이가 159.3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유엔 식량기구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그 태초부터 시작해도 처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야기하는 이 원자재
원자재에서는요.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냉전은 오래 갈 거고 러시아의 어떤 고집은 앞으로도 한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충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봉쇄령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최악의 충격에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자재를 가져다가 부품을 만들고 반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치사설에서 산업사설에서 보면 원자재가 들어올 때 이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나아가서 부품을 만드는 거 지금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부품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품의 공급이 떨어지면 반제품 공급도 떨어지고 반제품 공급이 떨어지면 완제품 공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떨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지금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조금 내렸다고 해요. 3월에 8.5%였지만 4월에 8.3%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줄어들었느냐 아니냐는 아직 정점의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8.3%라는 것도 월등하게 높은 숫자다. 그런데 미국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영국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심지어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원자재 발 또 중국 발 이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결국은 세계 경제가 쭉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IMF는요. 올 1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할 때 4.4%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월의 전망은 3.6%로 내렸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0.8%포인트나 내렸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복된 경고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2.5%로 내렸습니다. 0.5%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내린 거예요. 불과 4개월 만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크다. 그 공포가 시장 전체에 갖다 주는 그런 침체는요. 앞으로 당연히 올 거다.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경제를 생각을 하면 절대 경착륙 쉽게 말하면 경기가 갑자기 팍 꺾이는 거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연착륙 아주 서서히 꺾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